선물 상자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주변의 부러움을 독차지할 정도로 참 행복했던 저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참 그럴듯하게도 포장된 쓰레기 담긴 선물 상자였더군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번의 이직 끝에 지금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연봉도 괜찮고 사장님과 동료 직원들도 다 괜찮아서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감 야근을 해야 돼서 늦게 갈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어차피 야근 수당 별도로 다 계산해서 주시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잘 다니고 있었죠. 회사 생활이라는 게 매일 출근해야 하고 또 거래처나 클라이언트 혹은 상사들과 부딪히는 일도 많다 보니 어느 회사든 마냥 편할 순 없잖아요. 당연히 저도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있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진 없었어요. 어느 회사든 스트레스는 있기 마련이고 이 회사 정도면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편이라는 걸 저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랑 비슷하게 입사한 동료분들도 크게 불만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결혼해서도 계속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가 플라워 카페를 연다고 해서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플로리스트로 일을 했던 친구인데 퇴사 후 플라워 카페를 연다고 했고 친한 친구다 보니 저도 당연히 가서 축하를 해줬죠. 카페도 너무 예쁘고 카페 안 가득하게 장식되어 있는 화사하고 예쁜 꽃들을 보니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친구 개업 축하 후 그 꽃들을 하염없이 보면서 친구가 준 커피를 마시다가 일어섰죠.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남자 소개받을 생각 있냐고요. 그 친구의 학교 선배인데 카페 개업 축하하러 왔다가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친구 말로는 백합같이 여성스럽고 예쁜 여자가 꽃들을 하염없이 보고 있는데 한눈에 뿅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와하하 웃었는데 친구 말로는 직장도 좋고 성격도 다정한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저도 마침 만나는 사람은 없을 때라 그렇게 그 남자와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첫 만남에 꽃다발을 들고 약속 장소로 왔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낭만이 있고 멋있어 보였어요. 남자는 카드회사에서 글로벌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했습니다. 연차가 높고 수준 높은 개발자라서 연봉도 꽤 높은 것 같았죠. 남자는 정말 매너가 좋고 다정했어요. 차 문을 열어주는 것부터 식사하러 가면 의자를 빼주는 것까지 이렇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 남자는 처음 봤다고나 할까요? 그 남자는 자기의 이상형이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예쁜 여자라면서 제가 딱 자기 이상형이랑 부합한대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호감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고요. 사귀어 보니 저를 완전 공주 대접해 주는 겁니다. 남친은 치마랑 힐 신는 걸 좋아해서 제가 그렇게 자주 입었는데요. 그만큼 저를 못 걷게 했습니다. 저희 집에 차로 데리러 오고 바래다 주는 건 물론이고 최대한 본인이 운전을 많이 했죠. 저 걸으면 발 아프다고요. 어디 산책이라도 가면 저 춥다고 담요 꼭 들고 오고 캔 음료 하나도 제 손톱 망가진다고 못 따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진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는 저에게 다 해주고 싶다면서 얼마나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던지요. 저도 그 전에 남자친구를 사귄 경험은 있지만 그렇게 잘하는 남자는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주니까 싸움이 날 일도 없었죠. 남친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연애 초반부터 결혼 얘기를 엄청 했어요. 청약 당첨으로 이미 집도 있고 준비는 다 됐다고 하면서요. 저랑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하냐고 웃었지만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제 결혼에 적극 찬성이었습니다. 남친이 워낙 사랑꾼인 걸 주변 사람들도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생일이었는데 회사로 꽃바구니를 보냈더군요.
게다가 주변 동료들도 함께 먹으라고 샌드위치까지 배달시켜주고요. 제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점수를 딴 거였죠. 그 덕분에 회사에서 제 남친의 별명은 최수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남친은 좀 독특하게도 결혼도 전에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신혼은 좀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했는데 남친은 자기는 아기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되도록이면 빨리 아기를 갖자고 했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극 초반부터 남친은 계속 아기가 왜 안 생기냐고 초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등 떠밀리듯 병원까지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 둘 다 건강하니까 임신은 시간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도 남친은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제가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잘 안 들어선다는 거예요. 몸이 편해야 애기도 잘 생기는데 회사 생활하니까 피곤해서 그래. 나 별로 안 피곤한데. 안 피곤하긴 자기 지금 회사 차 타고 30분이나 가야 되잖아. 거리도 너무 멀고 한 달에 한 번 야근까지 해야 되고. 에이,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데 뭐. 그런 피로가 다 축적되는 거라니까? 자기나 나나 문제도 없는데 피임 안 해도 애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 결국 자기 회사 생활하느라 피곤해서 그래. 저는 남편 말에 웃으면서 틈틈이 운동도 하고 몸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애기도 금방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제 말에 또 그러더군요. 계속 일 다닐 거야? 다녀야지. 요즘은 다 맞벌이 하잖아. 그거야 능력 없는 남자 얘기고 나는 뭐 집도 있고 연봉도 괜찮잖아. 에이, 그래도 벌 수 있을 때 나도 같이 벌어야지.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나는 자기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좀 쉬면 어떨까 싶은데.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으면 하는 소리를 굉장히 꾸준히 했습니다. 사실 사귈 때에도 저한테 회사 그냥 나가지 말라고 이대로 그만두라는 소리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본인보다 연봉은 낮고 작은 회사라도 저도 버는 건 나쁘지 않고 또 연차도 오래돼서 회사에서 신임 받으며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자기야, 나 지금 회사 좋아. 큰 회사는 아니어도 사장님도 좋고 동료분들도 다 좋고 톡 까놓고 지금 여기 그만둬버리면 나중에 재취업하고 싶어도 못해. 그럼 자기는 나중에 애 생겨도 계속 다니고 싶다는 거야? 응. 제 말에 남편은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었습니다. 왜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기가 일 그만뒀으면 좋겠어. 왜? 자기 이전 회사에서 이직할 때도 회사 계속 다니면서 이직한 거라면서 대학 졸업하고부터 지금까지 쉰 적 없다며.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데. 에이, 뭐가 속상해. 일할 곳이 꾸준히 있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지. 자기가 너무 일만 해서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 평일에 좀 한가하게 이것저것 해봐. 배우고 싶은 거 있음 자기 개발도 해보고. 사람이 휴식을 가져야지. 그렇게 일만 하면 안 된다? 기계도 고장이 나는데 사람이라고 고장이 안 나? 저는 남편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남자들 무조건 맞벌이 원하고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나가길 원하지 않나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좀 쉬었으면 한다고 바라더라고요. 저는 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그 후에도 은근하게 그 얘기를 자꾸 꺼냈습니다. 강요까지는 아닌데 자꾸만 그 얘기를 꺼내고 제가 싫다고 하면 저를 위한 건데 제가 너무 고집이 있는 것 같다고 속상해하면서요. 처음엔 몰랐는데 제 퇴사 얘기만 나오면 남편과 신경전이 생기니까 저도 은근히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저도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가? 내가 남편 말대로 너무 일만 하고 살았나? 남편 말대로 결혼까지 했으면 여유를 좀 즐겨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거죠. 남편의 말투는 다정하고 사근사근했지만 은근히 고집이 세고 한번 말을 꺼내놓으면 끝까지 하는 경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일을 그만둘 때까지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았죠. 그것 빼고는 연애 때처럼 여전히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문제로 남편과 계속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혼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죠. 한 달 내내 옆에서 회사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소리를 은근하게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남편은 몹시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퇴직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고 하니 동료들도 놀라고 사장님도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막상 퇴사하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워서 이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도 이미 퇴사한다고 했으니 말은 했어야 했죠. 사장님께는 아기 가지려고 그런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은 후임 구하는 공고를 올릴 테니까 일단 저는 정해진 날짜까지만 오라고 하셨고 그 사이에 송별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의로 그만두는 게 아니다 보니 참 섭섭하고 마지막 출근 날까지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만뒀고 남편도 잘했다며 이제 집에서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만둔 직후는 당연히 좋은 것도 있었죠. 남편 말대로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이직할 때도 다니면서 옮겼다 보니 쉴 데가 없었거든요. 모처럼 평일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니 좋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쉬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져보라고 했기에 저도 쉬면서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2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밥을 차려줬는데 그날은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야, 응? 이거 혹시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야? 자기 여기 거 좋아하잖아. 나 여기 거 안 좋아해. 그냥 자기가 사오니까 먹은 거지. 나 밖에서 파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 사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밥은 반도 안 먹었는데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 그랬어? 그래도 좀 더 먹지. 자기도 이제 집에 있고 시간도 많잖아. 반찬 같은 거 몇 가지는 자기가 조금씩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안 어려울 텐데. 남편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안 그래도 조금씩 배워보려고. 그날부터 남편은 반찬 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와서 먹던 반찬을 다 없애고 제가 하나하나 식재료를 사와서 반찬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남편은 집안일에도 입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응? TV 선반 안 닦았지? 어? 봐봐, 먼지. 내가 세탁 켜려고 봤는데 먼지가 이렇네. 남편은 손바닥으로 먼지를 쓸더라고요. 저는 민망해서 말했죠. 얼마 전에 닦았는데 여기는 먼지가 워낙 잘 쌓여서. 그럼 더 자주 닦아야지. 먼지 이렇게 날리면 결국 집에서 미세먼지 마시는 꼴이잖아. 나 비염도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 시간 날 때 청소 좀 부지런히 해줘. 부탁해. 남편의 말에 저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청소가 덜 되어 있는 곳을 무표정으로 빤히 쳐다볼 때도 많았어요.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만히 쳐다볼 때가 더 눈치 보였죠. 저는 청소에 더 신경을 쓰게 됐고 어디 안 된 곳이 있는지 자꾸만 살피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집안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도리어 남편의 불평은 더 커졌죠. 화장실 배수구에 머리카락 있는데 왜 안 치웠느냐, 가스레인지는 닦았느냐, 현관은 안 닦았느냐 등등 어쩔 땐 냉장고를 열어보고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반찬 냄새가 좀 나니까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 닦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꼭 이 말을 덧붙이면서요. 집에서 시간 날 때 좀 해줘.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잖아.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저는 어느새 하루의 모든 시간을 집안을 관리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해보니 정말 할 게 많았어요. 먼지 털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장 봐와서 음식 만들고 또 음식 만들면서 나온 설거지하고 시간 나면 냉장고 청소에 화장실 청소, 베란다랑 현관 청소까지.
각 잡고 하려니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바쁘더군요. 저는 남편이 일어나면 밥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집안일이 익숙치 않다 보니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남편이 오고 나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혹시 어디가 덜 됐나 싶어서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저도 있었죠. 분명 남편은 나보고 집에서 푹 쉬고 자기 개발하라면서 일 그만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온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아무리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 남편은 제가 해놓은 집안일을 못마땅해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 와서 뜨거운 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한마디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신경 쓰여서 찬물을 틀게 되고요. 청소 클리너로 바닥을 닦았는데 이왕이면 걸레로 닦는 게 더 좋다고 한마디 던지니까 그게 또 신경 쓰여서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식세기를 제가 혼수로 사왔는데도 물때 끼고 찝찝하다고 그래서 결국 제 손으로 설거지도 다 했고요. 빨래도 구김 있는 거 싫다고 한번 팽팽하게 접은 다음에 그걸 다시 널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토록 다정하고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을까 벌벌 떨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새 저를 무슨 입주 도우미처럼 부려먹고 사사건건 참견하는 남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남자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결혼 전엔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하는 건 다 좋다 했는데 이제는 뭘 하든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걸 왜 다 참고 눈치 봤나 싶지만 그때 당시엔 저도 모르게 남편의 행동과 눈빛에 신경 쓰고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엄마가 제 옷을 하나 샀다며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옷방에다 잘 걸어뒀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자기야, 응? 우리 자기 좋겠다. 뭐가?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쇼핑도 하고 기분은 실컷 내니까. 그 순간 저도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저 새로 산 거 아니야? 저거 좀 비싼 데 거 아닌가? 자기 예전에 연애할 때 잘 입었던 거잖아. 나도 몇 번 선물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엄마가 선물해 주셨어. 아, 장모님이? 난 또 우리 생활비 카드로 산 줄. 그래서 제가 따졌죠. 근데 말이 좀 이상하네. 생활비 카드로 내 옷 사면 안 돼? 사도 되지. 근데 왜 그렇게 말해? 내가 뭐 뭐라고 했어? 그냥 기분 내서 좋았겠다 그런 거잖아. 자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저는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분명 뭔가 짜증나고 기분 나쁜데 남편은 구렁이처럼 은근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건 잘못됐다 싶었어요. 일을 그만둔 지 한 달 넘었을 때인데 이제 와서 저를 보니 하루 종일 집안일에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고 남편이 말한 자기계발이나 취미, 운동 같은 건 꿈에도 못 꿨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공주님 취급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말투만 부드럽게 할 뿐 완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조에 눈치 주고 무엇보다 제가 느끼는 기분이 달랐어요. 분명 이 남자랑 살면 대접받고 살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의 저는 남편 눈치만 보고 집안일 부족한 게 없나만 쟁일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괜히 회사를 덜컥 그만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이른 저녁이었는데 남편은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 남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부 문자는 한 번씩 주고받던 사이였어요. 저보고 힐링하면서 잘 쉬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만 하고 구태여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후임은 일 잘하느냐 물어봤는데 동료 하는 소리가 아직 새로운 사람을 안 구했다는 거예요. 왜요? 면접은 몇 번 봤는데 사장님이 딱 원하는 사람이 없으셔서 안 뽑았어요. 대신 팀 사람들이 선영 씨 업무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어떡해요. 미안해요. 퇴사한 선영 씨가 뭐가 미안해요. 까탈스럽게 후임 빨리 안 뽑아주는 사장님이 너무한 거죠. 근데 사장님도 이해는 돼요. 선영 씨가 워낙 일을 잘했다 보니까 사장님 눈에 차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도 되는지 살짝 물어봐 달라고 할까 말까 하던 참이었어요. 옆에서 충전 중이던 남편 폰으로 톡이 왔고 무심결에 봤는데 미리 보기 창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병호 와이프 제대로 길들이네. 크크. 라고요. 저는 그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병호라면 제 남편 이름이고 병호 와이프면 전데 저를 길들이다뇨.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충전 중이던 남편 폰을 꺼내 남편 대화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폰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가관인 대화들이 오고 갔어요. 오늘도 집에 가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거다. 딱 걸려봐. 크크. 네 와이프 힘들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아, 임신까지 하면 완벽한데 도망갈 가능성 차단. 징글 맞은 새끼. 그래도 네 와이프는 그만두란다고 잘 그만뒀네? 내가 결혼 전부터 끊임없이 회사 그만두라고 압박했거든. 은근하게. 이것도 대놓고 하면 안 돼. 은근하게 해야 돼. 와, 너는 진짜 가스라이팅의 달인이다. 이것도 내 능력이지. 야, 내가 이혼복 받으면서 와이프 월급 그거 좀 벌어온다고 비 맞춰주고 살아야 되냐? 결혼했으면 잡은 물고기인데 밥 줘야 되냐고. 이제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지간에 비 맞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 결혼하면 노하우 전수해주라. 일단 결혼부터 해 임마. 나중에 찬찬히 알려줄게. 초장부터 잘 길들여야 되거든. 그래야 평생이 편한 거야. 맞벌이 포기한 건 아깝지만 잘 길들여 놓으면 집안일이나 잘하고 내 말 잘 듣고 얼마나 편하겠냐? 내 돈 갖고 살면 나한테 지가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걸 지도 알아야지. 결혼 전에 내가 오죽 잘했냐? 그걸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대화를 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죠. 그토록 다정하던 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내려놓았어요. 그 길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도 손이 너무 떨려 컵을 놓칠 뻔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대화를 읽었어요. 지 돈으로 생활하게 하면서 저를 지 발밑에 두려는 남편의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런 남자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라 했구나. 그리고 그만두고 나니까 그렇게 지적질을 해대면서 집안일에만 매여있게 했구나 싶었어요. 저는 한참이나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일단은 그 대화를 제 폰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와 대화하던 전 직장 동료에게 말했죠. 내일 내가 회사로 가도 되겠느냐고. 동료는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밤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도 간식거리와 커피를 사들고 제 전 직장으로 갔어요. 제가 오랜만에 놀러 오니까 동료들도 반가워해주고 사장님도 반겨주시더라고요. 어쩐 일이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사장님께 혹시 괜찮으시면 얘기 잠깐 해도 되겠느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장님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후임 못 구하셨다고 들었는데 번복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오면 안 되겠느냐고 말이죠. 사장님은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왜? 저는 남편이 하도 성화여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보니 이만한 회사 없다 싶고 후회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도 갑작스러운 제 말에 당황하신 듯 했지만 잠시 고민하시더니 이내 시원하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후임을 구한 상태도 아니고 내 입장에선 여태까지 일해줬던 선영씨가 다시 오는 게 좋지. 그 말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일단은 퇴직 처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총무팀에 내가 따로 얘기를 해놓을게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출근할 수 있어요? 저 다음 주부터라도 다시 나올게요. 사장님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커피랑 빵 사들고? 네. 사실 너무 급작스럽게 그만두긴 했어. 결혼 후에도 계속 다닌다고 해놓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마땅히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안 뽑았는데 차라리 잘 된 거지 뭐. 그렇게 저는 사장님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전날 대화했던 동료에게도 다시 출근하게 됐다고 하니 동료도 몹시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해주겠다고 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민원실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많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 짧은 결혼 생활과 남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전날 봤던 남편과 친구의 대화까지도요. 그러다가 어느새 저녁이 됐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밥이 없으니 묻더라고요. 자기야, 밥은?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 앞에선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지 친구 앞에서는 그따위로 말을 하고 저 남자의 진짜 얼굴은 뭘까 싶었어요. 밥 안 했는데? 왜? 하기 싫어서. 냉동실에 밥 있으니까 데워 먹어. 그 말에 남편은 어이없어 하더군요. 자기야, 좀 너무하네.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집에 있으면서 밥도 안 해놓고 나더러 차려 먹으란 거야? 그러면 자기는 집에서 뭐해 하루 종일?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안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어. 그래서 나 다음 주부터 다시 회사 가려고. 뭐? 남편은 미간을 확 찌푸리더군요. 어떻게? 아직 후임 안 구하셨다길래 내가 간다고 했어. 누구 맘대로?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정색하고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노려보며 말했죠. 왜? 집안에 묶어놓고 식모부리도 부려야 되는데 내가 다시 일한다고 해서 그래? 제 말에 남편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말을 그렇게는 네가 먼저 했던데 네 친구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너랑 네 친구랑 하는 대화 봤어. 뭐 잡은 물고기는 먹이 주는 거 아니다. 내 돈 갖고 살면 나한테 맞추고 살아야 된다. 초장부터 잘 길들여야 된다. 뭐 그랬나? 더 심한 말도 많았던 것 같은데 다 기억은 안 나네. 그 말에 남편은 몹시 놀라더군요. 자기 친구랑 내뱉었던 그 수준 낮은 대화들을 제가 볼 거라고는 예상 못했나 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니 남의 폰은 왜 뒤져? 라면서 폰 뒤진 걸로 난리를 치더군요. 그게 중요해?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래서 나한테 일 그만두라고 그렇게 난리친 거야? 네 입맛대로 부려먹으려고? 뭐 진짜 이런 게 다 있어?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런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처음부터 집에 있었어? 네가 그만두라고 하도 강요해서 그만둔 거잖아. 어쨌든 그만뒀고 그러면 당연히 집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무리한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네 친구한테 초장에 잡아야 평생이 편하다. 가스라이팅 해야 된다. 그딴 소리 한 걸 내가 봤다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 애초부터 너는 일부러 나 일 그만두게 한 거잖아. 솔직한 말로 돈 몇 푼 번다고 나가는 것보다 여자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하는 게 싸게 먹히는 거 아니야? 이제 본색 나오네. 야, 너나 나나 연봉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럼 네가 집에 있던가. 내가 돈 벌어올게. 차이 나지. 엄청 큰 차이. 너네 그 구멍가게 같은 회사랑 우리 회사 같은 대기업이랑 같냐? 가만히 집에서 편하게 집안일이나 하면서 내 돈 갖고 살면 속 편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랑 이혼할 거야. 저는 이혼 소리를 꺼내줬습니다. 그걸 보더니 남편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혼? 겨우 이깟 일로? 이게 왜 이깟 일이야? 나는 네 본색 바닥 다 봤는데. 그런 대화를 봤는데 너 같으면 너랑 계속 살 수 있겠어? 소름 끼치는데? 멀쩡히 만족하면서 회사 잘 다니는 사람, 휴식이니 자기 개발이니 뭐니 핑계대서 억지로 일 그만두게 하고 너는 그 구실로 집안일 감시하고 돈 쓰는 거 눈치 주고 압박하고 내가 왜 그러고 살겠어? 뭐가 아쉬워서. 애기 빨리 갖자고 한 것도 이런 것 때문이지. 직장 그만두고 거기다가 애기까지 가지면 더 집에 매여 살아야 되니까. 생각할수록 진짜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뭐 또라이? 너 또라이라고 했냐? 남편은 그 또라이라는 단어에만 꽂혀서 혼자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요. 가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 않고 저희 엄마에게 어머님, 선영이가 이혼하재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보고 또라이래요.
저는 남편이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제 편 아닌가요? 그런데 뜬금없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남편더러 저 바꾸라고 하신 것 같고 남편은 저한테 폰을 내밀더라고요. 받아보라고요. 응, 엄마. 이서방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나 참 어이가 없네. 어떻게 된 거냐면 혹시 아빠도 옆에 있어?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아빠도 좀 듣게 해줘. 그리고 지난날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듣는 엄마도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이서방 바꿔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스피커폰으로 바꿨죠. 말해도 돼요, 아빠. 이서방! 예? 자네 뭐 하는 건가? 멀쩡히 일 잘하는 내 딸 회사는 왜 그만두게 하고 집안일은 왜 눈치 주고 부려먹어? 내가 그러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아빠가 노여워서 따지니까 남편도 움찔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으면 이럴 줄 몰랐나요? 저희 부모님이 자기 편 들고 저를 나무랄 줄 알았다는 게 어이없었죠.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그냥 선영이 데리러 가겠네. 그 말에 남편도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왜 전화하는데? 네 편 들어줄 줄 알았니? 이서방 하고 잘 대해주시니까 이런 상황에도 네 편 들 줄 아냐고. 너랑 우리 엄마 아빠랑 뭔 사이인데. 남편은 겨우 이깟일로 이혼이 쉽냐고 화를 내더니 방으로 확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아빠가 오신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아빠가 오셨는데 아빠가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끝까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구시면 자기도 못 나간다 그 소리만 방에서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찌질하던지요. 아빠도 기막혀 하시고요. 결국 아빠가 저보고 짐 챙기라고 해서 저는 제 짐 간단하게 챙겨서 집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렸고 엄마 아빠도 기막혀 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빠는 결국 시댁에 전화해서 따지셨습니다. 멀쩡히 직장 잘 다니는 딸 그만둬라 하도 연부를 외서 그만뒀더니 이러려고 그랬냐면서요. 아빠가 상황 설명을 다 했는데도 시부모님은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혼한다고 난리냐고 도리어 화내시더라고요. 참 그 부모의 그 아들이었죠. 그렇게 시부모님과 엄마 아빠까지 된통 싸우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은 서로 갈라서자고 이혼시키자고 소리 지르셨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요. 친구한테 허세 좀 부린 거고 진심은 아니라고 하면서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 결혼했으니까 와이프가 집 치우고 밥상 맛있게 차려주고. 그런 로망 나도 그래서 그랬어. 우리가 끼케야 3개월 살고 이혼하는 게 말이 되니? 남편은 한없이 비굴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연애 때 저를 꼬시려고 그토록 다정하게 굴었던 때가 떠올랐죠. 친구한테 제 얘기 안주거리 삼아서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저한테 들키니까 도리어 따지고 들고 저희 아빠 찾아왔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찌질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의 진짜 얼굴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3개월이 됐든 3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는 게 맞다고 봐. 우리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나는 그 짧은 기간에도 밑바닥은 다 본 것 같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줄 생각이 없어. 당신이 주는 월급으로 나 묶어두고 네 입맛대로 요리하고 살 생각이었다는 걸 다 안 이상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예전 같은 마음 가질 수가 없거든. 끝내자, 깨끗하게. 나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다면 최소한 이혼만큼은 깨끗하게 하자.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중하게 이혼하자 부탁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텼고 저는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하기 싫어서 이혼을 하고 싶어하고 아빠랑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간 것도 문제 삼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 남편과 그 친구가 나눈 대화 캡처를 증거로 썼고 원치 않은 퇴사를 종용했던 문자 대화 등도 증거로 내게 됐죠. 결론적으로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산 건 3개월 남짓인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참 끈질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가 집에 있는데도 집안일을 하기 싫어서 그만뒀다는 말을 주변에까지 퍼뜨리고 다녔어요. 끝까지 찌질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저도 전 남편과 친구가 나누었던 그 치졸한 대화 내용을 처음 전 남편 소개했던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기막혀 하면서 주변에 다 얘기했고 결국 전 남편은 일명 가스라이팅 남으로 불리며 역풍 제대로 맞고 찌그러져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집안일 하기 싫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끝까지 지 맘대로 생각하는 게 참 기가 막힐 뿐이에요. 내 인생에 나타난 근사하고 멋진 선물 상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 그런데 그 속을 열어보니 저를 올가매려는 썩은 쥐덫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쥐덫을 발에 메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 뻔도 했지만 깨달은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남자가 원한 건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이든 뭐든 눈치 보고 숙여야 되는 그런 관계를 원했고 저는 그렇게는 해주고 싶지 않아 그 썩은 선물이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통째로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하고 제 있는 그대로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도 이제는 달콤한 사탕 발림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결심했네요. 다시 저를 받아주신 사장님께도 감사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